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고 치실을 사용하며 가끔은 가글도 하시지만 치과에 갈 때마다 여전히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익숙한 이야기이신가요? 사실 이를 더 세게, 더 자주 닦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치석은 단순한 표면 오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바로 치솔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박테리아의 생물막. 그것입니다. 오늘은 치석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관리하여 치석이 굳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치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태 플래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치태는 식사 후 몇 시간 안에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부드럽고 끈적이는 막으로 박테리아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타액 속의 단백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초기에 생긴 치태는 비교적 쉽게 칫솔질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치태가 단순한 오염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 구조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물막이라 불리는 점액성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박테리아를 서로 단단히 결속시키고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생물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타액 속에 존재하는 칼슘과 인에 의해 광물화, 석회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생물막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석 치과 용어로는 치석 덴탈 칼큘러스입니다. 칼큘러스라는 단어는 원래 수학에서 쓰이지만 어원적으로는 작은 돌패불 혹은 돌처럼 굳은 조직을 의미합니다. 한번 치석으로 굳어지면 일반 칫솔로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하며 치과 전문가의 전문 도구를 사용해야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것입니다. 치석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pH, 즉 산성도와 알칼리성의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입속은 약간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성은 pH 7을 의미하며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위해서는 보통 pH 7.2에서 7.4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입안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언급하듯 구강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설탕과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입속 세균들에게 에너지원이 되어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균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고 나서 젖산 락틱 애시드라는 산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낮은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pH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산성 물질은 치아 표면의 범랑질 에나멜에서 미네랄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범랑질은 매우 단단한 조직이며 이 미네랄 덕분에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면 치아가 약해질 뿐 아니라 치면세균막이라 불리는 플라그가 굳어져 치석 탈타우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입속의 pH를 약알칼리 상태로 유지하는 습관은 세균 활동을 억제하고 범랑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균은 알칼리 환경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세균의 활동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바로 탈수입니다. 타액침은 단순히 입안에 머무는 액체가 아니라 구강 내에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타액은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효소와 항균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세균과 찌꺼기가 달라붙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탈수가 발생하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타액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안은 더 산성화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플라그도 더 끈적이고 단단해져서 결국 치석 형성을 빠르게 촉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기적인 칫솔질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NAC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는 N-아세틸시스테인, 에이세틸시스테인의 약자로 간 건강에도 유익하며 항산화 물질 생성을 돕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는 NAC가 플라그를 형성하는 세균의 결합을 방해하여 세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플라그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칫솔질할 때 플라그가 더 쉽게 제거되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NAC는 일반 캡슐 형태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트로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NAC와 플라그 사이의 접촉 시간을 늘릴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NAC 가루를 물에 타서 구강 세정제로 사용해 입안을 헹구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자일리톨라이입니다. 자일리톨은 흔히 자작나무 당이라고도 불리는 당알코올의 일종으로 설탕 대체 감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일리톨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구강 건강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일리톨의 가장 큰 특징은 충치를 유발하는 주요 세균 중 하나인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로운 구강 세균의 부착력을 낮추고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일리톨은 세균이 치아 표면에 들러붙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플라그가 형성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일리톨이 들어간 사탕이나 로젠지 트로키를 입에 머금으면 입안이 갑자기 촉촉해지고 타액침이 분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일리톨이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 전체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작용 때문입니다. 자일리톨은 껌, 민트, 구강 세정제 등의 형태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섭취 방법은 자일리톨 껌이나 민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맛이 좋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며 간편하게 일상생활 중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일부 보조제나 제품은 매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일리톨은 오히려 매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항균 성분은 베이킹소다, 탄산수소나트륨, 소디움 바이카보네트입니다. 많은 치약 제품에 이미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성분이 산성을 즉시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산도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부드러운 연마 작용을 가지고 있어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연마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치약에 첨가하여 사용하시거나 물에 풀어 가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과산화 수소, 하이드로진 페록사이드입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산소수라고 불리며 물 H2O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은 H2O2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산소보다
더욱 활성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입안에 해로운 세균들은 이러한 환경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의 대부분은 혐기성 세균 아나에로빅 박테리아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 중 일부는 소량의 산소는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산소가 많아지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혐기성 세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성 혐기성 세균, facultative anaerobes로 약간의 산소는 견딜 수 있으나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더 잘 자랍니다. 이들은 주로 플라그 내부의 저산소 환경에서 번식합니다. 플라그는 끈적한 물질로 공기 흐름이 거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균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혐기성 세균 obligate anaerobes로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산소에 아주 민감하여 산소에 노출되면 바로 죽게 됩니다. 이런 세균들은 플라그가 단단해지고 보호막이 생기는 깊숙한 층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며 초기에는 활동하지 못하다가 플라그가 굳어지면서 서서히 번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그를 초기에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입안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강 건강에 유익한 요소는 바로 허브 약초입니다. 자연적으로 항균 작용을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강 건강에 특히 효과적인 허브 오일로는 님 오일, 정향 오일, 클라우브 오일, 티트리 오일 티, 트리 오일, 오레가노 오일, 시나몬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일들은 물과 섞어서 희석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에센셜 오일 형태로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로 가글용으로 사용되며 구강 내 세균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에센셜 오일은 매우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극이 심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두 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식용 가능한 코코넛 오일 한 큰술에 섞어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오일 풀링이라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입 안에 머금고 헹구는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은 중세 지방산 이앗코기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가벼운 항균 작용을 하며 잇몸이 붓거나 예민할 때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플라그 및 치석 생성을 줄이기 위한 일상 습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칫솔질하기. 많은 분들이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아침에 이를 닦아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밤사이 구강 내에는 플라그와 바이오필름이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를 닦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치 전에 치실 사용하기. 치실을 먼저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낀 플라그를 먼저 제거하거나 느슨하게 만들어 칫솔질 시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자일리톨 제품이나 베이킹소다 각을 사용하기. 자일리톨은 하루 2-3회 사용이 가능하며 식사 후 자일리톨 껌이나 민트 또는 구강 세정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사용하셔야 하며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입안의 세균수를 줄이고 pH를 높이며 침 분비를 자극하여 자연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분은 입속 세균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산을 만들어내어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플라그 생성을 촉진합니다. 가능하면 가공된 설탕, 과자, 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면 좋은 것과 적당히 사용해야 할 것의 구분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일리톨은 매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루 2, 3회가 적당합니다. 베이킹 소다와 과산화수소는 매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킹 소다는 일주일에 2, 3회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연 재료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 소다는 약간의 연마 효과가 있어 치아를 깨끗이 닦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매일 사용할 경우 치아의 범랑질, 에나멜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칫솔질에 사용할 경우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면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단순히 가글로 사용할 경우에도 입안의 미생물 생태계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내 미생물, 즉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피부, 입안에도 각각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은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구강의 자연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베이킹소다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마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은 원래 인체 세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세포 내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강용으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가 너무 작거나 농도가 진하면 입안의 연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아 민감도 증가, 자극,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평소에 실천하시고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나 정기적인 치석 제거를 받은 후 위 방법들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다음 스케일링까지 오랜 기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